중국의 한 쇼핑몰, 한 여성과 아이 둘이 뭔가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붉은 옷을 입은 남성이 태연하게 아이 근처로 걸어오더니 순식간에 아이를 낚아채곤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이 아빠인가 싶었지만 사실 이 영상은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언제나 상상 이상의 기상천외한 사건을 유발하며 전 세계인의 혀를 내두르게 하는 중국. 정작 중국인들은 이런 일에 익숙한지 어지간한 사건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는데요. 그런데 2024년 올해에는 어지간한 일들에는 놀라지도 않는 중국인들도 혀를 내두르는 기괴한 사건들이 중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기괴한 사건 탑 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 여시장 간첩 사건. 한국 도시의 여시장님이 알고 봤더니 중국인 간첩이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생각만 해도 충격적인 사건이 실제로 필리핀에서 벌어졌습니다. 올해 초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의 소도시 반반시에 위치한 중국계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급습했던 바 있는데요. 일당들을 검거하고 보니 이곳은 단순 온라인 카지노가 아닌 필리핀인과 중국인, 베트남인 등을 포함해 약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감금해 두고 로맨스 스캠을 주로 하는 온라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범죄의 본거지였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들의 구출함과 동시에 압수수색 조사에 착수, 해당 건물의 건물주가 반반시의 젊은 여시장 앨리스 거였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는데요. 해당 범죄 사건과 앨리스 거 시장 간의 유착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그녀를 국회로 소환하자 더욱더 놀라운 사실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과거 행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앨리스 거는 17세에 필리핀 여권을 발급받기 전까지 그 어떤 의료 기록도 교육 기록도 없었던 것은 물론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나 수상한데 17세에 출생신고를 마친 앨리스 권은 몇 년 새 10개가 넘는 기업체들을 차려내더니 2021년에 갑자기 필리핀 정기에 등장 반반시의 시장으로까지 당선된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정도면 중국을 위해 일하는 스파이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녀를 추궁했죠. 이 같은 의혹에 앨리스 권은 자신은 외딴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집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를 늦게 한 것뿐이고 홈스쿨링을 받았기에 기록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필리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모든 것은 다 오해다 라고 항변했지만 수많은 의혹들을 해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그러는 와중 2003년 13살 때 필리핀에 입국한 거하핑이라는 중국인 여성과 거시장의 지문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거시장이 필리핀인의 신분을 도용해 시장까지 됐다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이에 당국은 앨리스 거를 시장직에서 직위 해제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억울함을 호소하던 앨리스 권은 당국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마치 필리핀 법망을 비웃듯 외국으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2개월여 만에 체포되어 필리핀으로 인도됐지만 이 과정에서 필리핀 내무장관과 경찰청장 사이에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 유출돼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녀를 둘러싼 의문점들은 점점 늘어나고만 있는 상황.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국인 간첩이 신분 세탁을 해서 필리핀 시장에까지 당선됐는데 심지어 중국인 간첩이 몰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필리핀인들을 감금하고 여러 사기 범죄를 지시하기까지 한 희대의 사건인 셈인데 과연 앨리스 거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중국 엘리트 여성 사건. 미모면 미모, 학력이면 학력, 연봉이면 연봉. 그야말로 엄친딸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이 한 여성이 스스로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공개한 첫 부고 기사에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 공개되지 않은 채 2024년 7월 1일 상하이에서 3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만 적혀 있었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그녀의 사망 원인을 두고 수많은 추측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나 곧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중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중국 최고의 투자은행 CICC에 취업, 억대 연봉을 받으며 같은 회사 동료와 결혼까지 성공한 완벽했던 그녀가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 유명을 달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이 경제적 압박이라니 싶은데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녀는 남편과 결혼한 이후 전 재산을 털고 대출까지 받아
아이가 상하이 최고 위치에 있는 3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차피 둘의 연봉을 합치면 2억이 넘으니 상환금도 문제없고 집값 또한 무조건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좋은 투자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그런데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면서 금융사업의 성과도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여파로 부부가 구매한 집의 가격도 30% 넘게 떨어지고 말았죠. 그래도 이때까지는 상환금을 내면서 버티다 보면 언젠간 집값이 오를 거라 믿으며 버텨보려고 했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중국 회사들이 감축과 감봉을 시작하면서 그녀가 몸담고 있던 회사 역시 실적 하락에 직면, 기존 1,800만 원이었던 월급을 550만 원으로 감봉해버렸습니다. 와, 하루아침에 월급이 3분의 1 토막이 난다고 생각하면 저도 당장 눈앞이 캄캄한데 사실 550만 원이라고 해도 여전히 고소득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상환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집값은 계속 떨어지니 압박에 시달리던 그녀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녀의 를 두고 중국 현지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 고용시장, 부동산 가격 등 기타 여러 측면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다시 한번 광범위한 토론과 성찰이 촉발됐는데요. 국민들의 동요가 심해지자 관련 기사가 삭제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산 연임을 하는 동안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등으로 경제성장 엔진이 멈춘 것은 물론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되는 등 시장 개방 이전 상태로 회귀했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국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규제를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가치가 절반 이상 수준으로 추락해 중산층의 좌절감이 역대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영끌 투자, 대출, 내 집 마련 항상 우리나라 뉴스에서 보게 되는 단어들인데 뭔가 남 얘기 같지가 않아서 어쩐지 씁쓸해지네요. 충격적인 중국 쇼핑몰 유괴 사건. 중국의 한 쇼핑몰, 한 여성과 아이 둘이 뭔가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붉은 옷을 입은 남성이 태연하게 아이 근처로 걸어오더니 순식간에 아이를 낚아채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이 아빠인가 싶었지만 사실 이 영상은 중국 쇼핑몰 한복판에서 벌어진 유괴 시도가 담긴 영상입니다. 아니, 멀쩡히 보호자가 옆에 있는데도 저렇게 태연하게 유괴를 한다고요? 어찌나 황당했는지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어리둥절한 모습이죠. 근처에 있던 아이의 엄마와 항인들은 이 남성을 붙잡아서 왜 아이를 데려가려 했느냐라고 추궁을 했고 남성은 그저 아이와 놀고 있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채소 배달원으로 일하는 37세 남성으로 정신 이상 행동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정신 감정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 미친 짓을 한 사건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는 불법 아기 밀매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고 싶은 가정에 입양되는 사례도 있다지만 강제 노동이나 불법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한편에서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장기 이식을 위해 아이들을 납치하고 이 때문에 단속이나 공론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 단속을 벌이고 있음에도 SNS에 아기를 팔겠다는 글이 올라오면 수백 명이 내가 사겠다라고 댓글을 다는 상황이다 보니 아이 유괴는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 대한 납치 위험이 있다 보니 부모들의 불안감이 치솟았고 이에 무장한 보안요원 입회하에 하교가 이루어지는 초등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인신매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니 진짜 충격적이네요. 대규모 비밀 지하 실험실의 정체. 중국판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며 하루아침에 톱스타의 자리로 오른 여배우 정황. 지난 2021년 그녀는 방송에서 만난 장헝과 비밀리에 결혼했는데요. 두 사람은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인기 여배우였던 정황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가 두려웠던 나머지 미국으로 가서 대리모를 통해 두 아이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리모가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임신한 와중에 불화가 생겨 결별한 두 사람. 이 과정에서 정황이 첫째 아이는 다른 데로 입양 보내고 둘째 아이는 낙태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장홍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여배우의 충격적인 대리모 사건을 대서특필하는 동시에 중국에서 암암리에 성행하던 대리모 산업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2021년 당시에도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해 있었다는 중국의 대리모 산업. 중국 내 수백 개의 대리모 업체들은 가난한 농촌 여성들을 대리모로 고용해서 집단으로 거주시키며 1년에 10,000명 이상
상의 아이를 낳아왔다고 하는데요. 1억 1천만 원을 내면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낳을 수 있고 5천만 원을 더 내면 태아의 성별까지 보장해준다고 하죠. 중국의 수많은 난임 부부들이 대리모 업체들을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었지만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불법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의료사고가 나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정상의 사례처럼 계약이 파기돼 아기가 반품되는 경우도 많았죠. 아이가 말 그대로 물건 취급되며 주문되고 반품되는 동안 중국에서 생명의 존엄성은 나날이 상실되어 갔습니다. 난임으로 인한 수요는 나날이 커지는 와중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까지 이어지며 중국에서는 대리모를 모집하는 광고 전단지나 벽보를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는데요. 그런 와중 올해에는 버려진 자동차 무역상가 지하에 최대 규모의 대리모 실험실까지 발견되며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바이오 기업 간판을 달고 영업하던 한 업체가 지하에서 비밀리에 대리모 사업을 벌여왔던 것인데요. 200평이 넘는 지하 실험실에서 의사들은 대리모 업체와 결탁해 난자 채취와 이식 등 수천여 건의 불법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쉬쉬해왔지만 초대형 실험실이 발견된 만큼 중국 당국에서도 더 이상 손 놓고 있기는 힘들 것 같은데 부작용도 많지만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도 많은 만큼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역시나 올해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중국. 중국에서 벌어진 이 기괴한 사건들을 단순히 재미로만 소비할 게 아니라 타산지석 삼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